라스트 찬스 주제 열어보겠습니다. 예상을 뛰어넘는 악화 일로 리스크 관리를 시작해야 할 때이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네, 오늘 목요일이죠. 유진투자증권 명동지점 김영재 부장과 함께하는 날입니다. 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결국은 이제 하락으로 돌아선 채 마무리가 됐고 어제처럼 낙폭을 완전히 줄이지는 못하면서 마무리가 되는데요. 진짜 앞서서도 지적이 됐지만 일본이나 중국 쪽은 상대적으로 주식시장 나쁘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근데 우리 시장만 이렇게 밀리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그동안의 코로나19의 그런 진행 결과를 보면 중국과 일본은 사실 월요일이나 화요일 지난주까지도 그렇죠.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더 안 좋은 상황이 계속 반복되면서 시장에 주는 충격이 좀 더 컸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사실 그 동안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확진자 수가 안 나오는 날도 몇 번 있었고 그리고 이제 거의 좀 소강 상태로 진입했다가 하면서 시장이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 날이 월요일까지 진행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거의 영향을 안 받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이제 반전이 지금 시작되고 있죠. 지금 지역사회 감염 그리고 확진자 수가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크게 늘어나는 국면이 진행되면서 그러한 투자 심리 불안이 우리 시장을 지금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아무리 중국에서 부양책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와도 지금까지 아직까지는 투자 심리가 그거를 좀 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도 많이 좀 하락을 하지 않았나라고 보여지고 그렇지만 여기서 이제 지수가 추가적으로 더 하락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나왔던 그런 뉴스보다는 더 자극적이고 더 충격적인 뉴스가 나와야 할 것인데 과연 그러한 일이 발생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네. 좀 확신하기가 어렵지 않나라고 보여서 그리고 좀 단기적으로 충격이 지금 화, 수, 목 이 3일간 연속으로 지금 시장에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좀 지수라든지 종목 간에 그런 소강 상태에 진입할 가능성은 있는 그런 국면에 진입했다라고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 소강 상태의 진입 구간에 지금 투자자들이 해야 될 부분은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진짜 메가톤급 충격이 또 나올 수도 있지 않나 하는 그런 거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리스크 관리를 좀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라는 의견에서 오늘 타이틀을 좀 정해보았습니다. 오늘 장 제가 이제 관전 포인트 소감이라든지 특징 좀 말씀드리면 일단 코로나19에 대한 그 시장의 관심이 매우 지금 연동을 많이 했다. 관심이 사실 화요일부터 다시 높아졌는데 오늘로서 사실 저는 정점을 좀 찍는 모습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정점이면 좋겠는데 국내적으로 악재들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 일본도 좀 크루즈에서 또 사망자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좀 오랫동안 방치할 경우에는 좀 위험한 상황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좀 보여주지 않았나라고 보였습니다. 월요일까지만 해도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본이라든지 중국을 보면서 우리보다는 그보다는 훨씬 낫다라고 좀 안도했지만 이제는 난 걱정하고 있을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시장도 지금 코로나19 관련한 종목들이 화요일부터 오늘까지 상당히 좀 크게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 특징적인 것은 그 범위가 오늘 매우 크게 확장됐다는 점이 저는 특징이라 보고 있는데 사실 마스크, 손 소독제 아니면 방역 관련주, 대체 약 관련주 이런 정도였는데 최근 들어서는 온라인 쇼핑과 관련된 결제주라든지 그리고 교육주, 진단키트, 택배와 관련 있는 주 오늘은 재택근무까지 이게 확장됐다는 점에서 이렇게 확산이면 경험상 보면 거의 끝물이었는데요. 따라서 묻지마식 투자는 진짜 지금부터는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환율이 1,200원을 터치하고 왔는데 일단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을 더 염두에 두시고 대응할 수밖에 없긴 하는데 이런 것은 이제 외국인과의 어떤 그런 매매의 그런 동향과도 연계해서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중국이 금리 사실상 금리를 한 0.1% 낮춘 효과를 나타내는 걸 단행했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특단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이제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목요일 27일 날 열리는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 매우 좀 높아지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지금도 풍부한 유동성인데 유동성이 더욱더 풍부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에는 좀 큰 좀 좋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재료로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수가 일단 오늘 오후에 좀 낙폭을 많이 하는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양시장에서의 상승 종목수와 하락 종목수를 비교해 보면 지금 뭐 코스피는 뭐 3배 훨씬 훌쩍 넘어가는 식으로 하락 종목이 많고 코스닥도 거의 3배 가까이 정도 되는데 따라서 체감 지수는 오늘도 역시 좀 안 좋았다. 그렇지만 좀 장 후반으로 갈수록 지금 코로나19 관련 주식들의 그런 상승폭이 좀 둔화되고 그리고 일부 뭐 실적이라든지 뭐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들이 저점을 찍고 반등하는 모습에서 오늘로서 좀 이제 단기적인 하락은 좀 마감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었던 날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그리고 코로나19, 뭐 시장의 관건은 그거죠. 앞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뭐 말씀해 주셨던 표현들을 더 우리가 놀랄 만한 충격적인 이슈가 또 한 번 나오지 않는다면 이제 시장은 이제 빨리 진정세를 찾아갈 가능성도 있다는 것인데 앞으로 어떤 포인트를 보면서 그런 가능성을 좀 엿보면 좋을까요? 뭐 이론적으로는 뭐 지속적으로 뭐 말씀드리고 있는 게 하락시마다 저점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로 좀 삼자 뭐 이런 거를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근데 그 저점을 매수하니까 그 종목이 또 추가적으로 하락하면서 손실폭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 사실은 많은 종목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그 전략이 일부 종목에 국한된 전략이라는 점을 좀 더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 따라서 하락시마다 매수한다는 건 아닌 것 같고 급락시에만 매수해서 반등에 매도한다라는 전략이 현 시점에서는 가장 이상적인 매매 전략이 아니겠느냐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일단 단기적으로 전망을 해보면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얼마나 악화되느냐 아니면 얼마나 더 빠르게 악화되느냐가 관건인데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충격적인 내용들이 지속된다면 지수도 하락 쪽으로 흐르는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지만 현재와 같이 뭐 하루 10명, 뭐 20명 안팎에서 이제 우리가 한번 경험했던 그런 수치가 계속적으로 나온다. 그리고 뭐 사망자가 나오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악재로서의 파급력은 약화될 수 있을 것으로 일단 단기적으로 전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반등 가능성이 더 높다고 일단은 보고 있는데 그렇지만 뭐 아까도 또 말씀드렸지만 최악의 상황은 가정에 넣고 좀 조심하는 것이 최선이다. 그래서 지금 가장 우려가 되는 점은 역시 뭐 재료로 의해서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것보다는 한 차례 급락이 더 나왔을 경우에 또 이제 물리적으로 좀 매도가 나가는 그런 현상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가장 큽니다. 올해 뭐 내내 그런 시장 하락할 때마다 그런 염려가 들었는데 지금 양시장의 신용융자 잔고 합계가 지금 어제 기준으로 한 10조 5천억까지 지금 거의 상승한 상태인데 문제는 사실 그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좀 이렇게 좀 분위기가 좀 안 좋은 분위기가 조성되자 잔고가 좀 줄어들었었습니다. 근데 10일 전부터 지속적으로 지금 코로나 그 신용 잔고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데 지수가 빠지니까 요즘 더 늘어나는 듯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서 좀 우려가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지수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한 번만 더 급락을 하게 된다면 이제 또 담보 비율을 걱정하시는 그런 투자자분들이 많이 좀 나오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횡보 조정이 나타날 때마다 조금씩 비중을 줄여주셔야 된다. 그래서 신용매매 당분간 좀 자제하시고 그리고 사실 신용매매 이 전략이 뭐 지수가 더 하락해서 뭐 반대매매가 나온다 이것만 우려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거를 좀 역으로 생각해서 좀 전략적으로 이용하실 필요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사실 원하는 종목을 매우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로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찬스가 또 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혹시 모를 급락에 대비해서 미리 좀 현금화를 해 놓으신다면 그런 상황이 직접 닥쳤을 때 좀 여유롭게 좀 저점에서 정말 좀 낚시하듯이 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전략으로 나가셔야 되기 때문에 현금을 조금 확보해 놓는 그런 기간으로 좀 활용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환율 방향성은 계속 주목하실 필요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사실 환율이 그 원화 약세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국면만 보였다면 뭐 오늘을 기점으로 뭐 1,200원까지 왔지만 여기서부터 다시 또 반락하는 뭐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지속적 상승이 아닌 하락 가능성도 염두에 좀 두시고 대응하시고 관련해서 외국인들의 그런 관련한 매매 동향은 실시간으로 좀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최근에 뭐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최근 지수의 흐름은 상승하는 종목은 상승하는 장세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따라서 지수가 하락할 경우에는 오히려 그런 점을 더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눌림목에서 그동안 사고 싶었던 종목들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좀 활용하시기 때문에 일단 눌림목에서는 조금이라도 한번 사보시고 그리고 매매 패턴을 좀 몸에 좀 습득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좀 일부 매수해 보는 거 좋고 그리고 지금 현 시점에서 코로나19 관련주에 대한 매매는 신중하게 좀 생각하셔야 되는데 일단 2, 3일 정도 급등한 것도 있고요. 또 종목군이 확산되는 모습도 나타났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좀 부담입니다. 따라서 매매는 단기적 그리고 또 손절 가격을 미리 정해놓고 좀 들어가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투자자라면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 현실적으로 지금 현실에서 실천한 자세로 마스크 착용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예방에 좀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자세가 지금 더 필요한 시기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요약해드리면 시장은 이제 충격적 억제가 새롭게 나오지 않는다면 행보 조정 또는 반등으로 갈 수 있을 듯하고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들 저점 매수로 활용하는 것은 항상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일부는 현금화 하셔가지고 혹시 추가로 있을지 모를 그런 물리적인 사태에 미리 대비하는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 아니겠느냐라고 결론 내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는 내내 이 시간을 통해서 현금 비중 늘려라 이 얘기만 듣게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좀 조심을 하자라는 이런 뷰들이 쏟아져 나오는 만큼 마스크 관련주 뭐 이런 것 종목들만 계속 보고 계시지 마시고요. 이제 이런 종목 말고 나의 추가적인 손실이 확대되지 않을 정도로 좀 비중 조절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혹여나 좀 기회가 된다면 그동안 강했던 전기차나 폴더블 관련주들 하나씩 담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까요? 짧게 좀 들을게요. 사실 최근에 제가 이제 느끼는 바로는 지금 기업 IR들을 하면서 실적 발표 이후에 그런 쪽으로 좀 이렇게 뭐랄까 좀 기업의 성장성을 좀 더 포커스에 맞추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늦지 않은 것 같은데 기업의 IR 일정을 좀 참고하셔서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면서 미리 좀 선취매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유진투자증권 명동지점 김영재 부장과 함께 말씀 나눴고요. 저희 마감 전략 A+, 내일 같은 시간에 돌아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